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천수 여명론 두 번째 명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월 간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월의 임수였죠. 그 저청수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원문, 한문이 다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설기태과죠. 여명에서 설기가 강하다라는 것은 이제 식상이 강한 걸 얘기합니다. 식상. 식상이니까 병정화가 되겠죠. 식상이 너무 태과했다. 그래서 여명으로서는 조금 불리하죠. 불리한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주가 식상이 태과하다고 해서 어, 남편의 그런 관성 자체가 불리하게 작동을 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제가 항상 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식상도 어떤 식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한번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을목용신이다. 을목용신이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알게 됩니다. 왜 을목이 용신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으나 지지가 이제 보면 사오미 방국인데 여름에 방국에서 이렇게 방국을 칠 때 불이 강하니까 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지에 저 묘목이 하나가 있고 천간으로는 이렇게 보죠. 사오미 화국이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이제 수가 있어야 되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를 만들어주는 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금도 없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저 묘목 하나만 있는 겁니다. 지금 묘목은 우리가 소위 습목이라고 하는데 뭐 습목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원래 나무 자체에는 물기가 없는 나무가 없죠. 어떤 나무든지 다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새겨봐야 되는데 아니 그럼 묘목이 습목이라고 물이 있느냐 이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습목이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저 을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용신이다라고 이제 이사주에서 보는 건데 여명사주에서 이렇게 비겁이 용신이 돼버리면 조금 사주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별 부주라 해서 일찍 남편과 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에 보게 되면은 관성이 없고 금이 사중에 경금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벌써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서 이렇게 대운에서 한번 저 사중에 경금이 다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총명미모라고 하는데 아니 왜 총명하냐는 거죠. 여름 입하가 있는 4월에 나무가 불을 보고 이 기상을 뽐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관, 뭐 식상, 그러니까 상관으로 수기가 돼 있다고 그러죠 보통. 뭐 그렇게 해서 총명미모하다. 사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뭐랄까요? 두뇌 회전이 늦은 사람은 없어요. 나무가 불을 보게 되면. 청명하게 그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그 머리를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쓰는 방향이 다 다르죠. 그런 방향성을 잘, 잘 따져봐야만이 이제 근본적으로 뭐 이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 이상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뭐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현재는 뭐 쓰지도 않는데 이 경조라는 게 이제 쉽게 하면 이게 이 조자가 잘못 쓰여졌네요. 여기 사람 인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경조 이상, 경박하다. 쉽게 쉽게 이제 동한다 얘기죠. 쉽게 동한다. 뭐 그런 표현인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상을 해보면 실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병 자체가 이렇게 상관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사주가 그렇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8자를 볼 때
없는 글자, 많은 글자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이 사주 딱 보기엔 수가 없죠? 수가 없네요. 인성이 없어요. 그럼 인성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식상이 많죠. 식상태 가면 관성이 무력해지는 거죠. 근데 원판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사중 경금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바이하고 이게 운에서 올 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신유 올 때 이렇게 이제 남편과 헤어지든가 아니면 남편이 일찍 그 사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실제 뭐 조별이라고 그래서 거의 사별이죠. 사별로 간 사주입니다. 음, 그러면 이런 사주들이 현실에서는 못 사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재산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주들이. 왜? 목화가 힘이 있잖아요. 힘이 뽐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난한 또 사주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산을 이제 지키는 힘이라고 그러죠. 재산을 과연 오래 지킬 것인가? 오래 지키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원판에서 결정짓는 겁니다. 원판에서 오행의 작용 자체가 순환이 돼야만이 오래 갑니다. 그런 부기가. 이 사주는 벌써 귀를 따질 사주는 아니죠. 딱 보면. 부로 가야 되는 평야 사주인데 뭐 금수로 가서 조금 다행이긴 하나 원판 자체가 이렇게 크게 초중년에 큰 재물을 모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밑바닥이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목화로 지금 통관이 잘 돼 있어서 아주 뭐 어디 가서도 이렇게 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거나 숨죽이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주 보니까 몇 달 전에 그 어느 여성분의 그 사주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이 그 여명의 남편 사주가 딱 모양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 남편이 이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이 그대로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남편 사주하고 둘이 같이 보면 정말 사주는 속일 수가 없더라.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 또 여명론 한번 세 번째 사주를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사주 해석을 어떤 패턴으로 가져갈지 잘 몰라서 대강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의견을 주시면 제가 더 보충 내용을 한번 가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